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서울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으며 매물이 받쳐주지 않아서 새 아파트들도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위권 아파트는 아직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고 용인, 수원 등 서울 남부 경기도는 갭매우기 폭등 중이라서 서울 이후까지 지역에 따라 등락이 달라지겠지만 정부가 집값을 강력하게 잡겠다고 의지를 천명한 만큼 상투에 물려 엄청난 자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 나스닥과 다우 신고가를 찍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최고점인 2,500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서 나쁠 것은 없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는 진행 중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달러와 금은 모두 보합세입니다. 서울 부동산 핵폭탄 터졌다. 강남 아파트 헐값에도 안 팔린다. 정말 지금은 치킨 게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뒤늦게 매수한 강남 매수자. 자, 강을 건너는 이 물소떼들입니다. 이 물소떼들이 정말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건너가다가 자기들끼리 엉켜가지고 부딪혀서 압사당하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악어들이 이게 웬 떡이냐고 꽉 물고 있죠. 지금 최근에 매수한 강남 매수한 사람들이 딱 이 물소떼와 같은 처지예요. 부동산 폭등 카스트 제도. 여러분들 카스트 제도라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인도의 계급 제도입니다. 물론 지금은 잔재가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 보시면 크게 4단계가 있어요. 브라만이라고 해서 사제, 종교의 우두머리들, 크샤트리아 귀족입니다. 그리고 바이샤는 일반 서민들, 수드라 노비층입니다. 자, 이 4단계가 있는데 지금 15억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폭등해가지고 브라만 사제급이에요. 자, 여러분들 브라만 계층, 특히 강남이라든가 한강변에 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겠죠. 크샤트리아 귀족 계급은 9에서 15억. 그리고 바이샤 일반 서민들은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입니다. 그러면 노비인 수드라가 누군 줄 아세요?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물론 무주택자들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참 서글픈 비유인데 이러한 현실을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부동산 폭등 책임은 누구에게 여러분들 부동산 폭등 책임이 있다고 부여지나요? 저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 국정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값을 이용해서 불로소득 성장을 했고요.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서민 경제는 피폐됐죠. 사실상 집값 2배, 3배 뛰는 바람에 거지 되다시피 했어요. 농담 아닙니다. 정말 일할 맛이 의욕이 확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상담해보면 제가 피부로 느껴요. 자기가 찍은 대통령을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대요. 심지어는. 자, 그런데도 태평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집값을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부. 정말 대책이 있는지 무능하고요. 탁상 행정하고 있고 자산 증식. 지금도 국토부 장관은 집값 2답을 3답을 시켜놓고 제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런 무능한 장관은 진작 갈아치웠어야죠. 정부 여당 투기를 방조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당 정도 되면은요, 좀 잘못하고 있으면 강하게 채찍을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아부하고 투기를 방조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강남에 많이 살다 보니까 자산 증식은 엄청나게 했어요. 다수당, 그 중에서도 다수 야당. 자, 어느 당을 말하는지 알죠?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웬만한 것들은 다 협조도 안 하고 있고요. 정부가 부동산 강력한 대책을 쏟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여당은 그나마 방조해 있는데 야당은 아예 조장을 했어요. 조장. 언론하고 똑같아요. 이러니 정부가 이렇게 점수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아,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중간만 가도 이번에 국회의원 아마 이거 싹쓸이 할 것 같은데 너무 본인들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이 이렇게 똥을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예요.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기업, 언론, 정책을 악용하고 비판하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서민을 위해서 비판하는 줄 아세요? 지들 돈 줄어들까 봐 자꾸 비판합니다. 정부를. 자산을 그리고 엄청나게 증식시켰어요. 지금 다수 야당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죠. 투기 세력 보세요. 정책 악용, 자산 증식. 사실 일반 국민들도 투기 세력인데, 투기 세력 뭐라고 할 거 아닙니다. 지금 지도층에 있는 이 5곳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서울 시세 목표, 그나마 다행히 뒤늦게 집값을 하락시키는 게 목표다. 이렇게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이후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폭등했는데 그걸 유지시키는 게 목표다? 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정부의 서울 시세 목표 한번 금액대별로 뽑아봤어요. 25억, 15억, 9억, 4.5억, 3억. 25억은요, 강남 최고가 아파트들 대열입니다. 2017년까지 만약 추락시킨다면 현재 시세가 25억인데 15억까지 떨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 때 10억 이상 뛰었어요. 25억짜리는. 그 이전에도 뛰었어요. 2013년 10억이었던 게 25억이 된 거예요. 지금 일부는 30억이 됐고, 이게 2배, 3배, 2배도 더 뛰고 3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자, 과연 정부는 2017년을 목표로 잡을지, 2013년을 목표로 잡을지, 아니면 찔끔 1억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잡을지. 자, 2017년 이제 15억짜리는 9억에서 15억으로 뛰었습니다. 정말 미쳤죠, 집값이. 2013년 6억.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9억짜리 해볼까요? 서울, 이건 중위가입니다. 2011년 6억짜리였던 게 9억으로 날아간 거예요. 6억만 돼도 어떻게 비벼볼 우리 서민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억이란 말이에요. 2013년에 4억밖에 안 했어요. 더블 이상 뛰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9억, 15억, 25억 이렇게 고가 아파트들은요, 다 더블 이상 뛴 거예요. 자, 2017년 이제 3.5억이었던 거, 경기 중위가 가격, 경기도의 중위가는 4.5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가지고 있는 집이 4.5억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거예요. 자, 2017년 3.5억짜리가 4.5억으로 뛰었고요. 2013년 2.5억짜리가 4.5억으로 뛰었습니다. 경기 중위가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억짜리, 이건 지방 중위 평균가. 2017년에 자 2억이었던 게 또 2013년에 1.5억이었던 게 지금 3억으로 뛴 거예요. 이것도 역시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지방도.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과연 정부는 이 목표대로 2017년 목표를 잡을 것인지, 2013년 목표를 잡을 것인지. 자, 분명한 것은 2013년은 좀 심하긴 해요. 왜? 10년 전 시세에서도 많이 떨어진 거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는 떨어뜨려야 정상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단기 매수 타이밍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신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매수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 자, 12.16 직전에 7억까지 갔던 이 아파트, 사실상 매도 호가가 7, 8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도 호가가 커지면서 지금은 실거래가하고 비슷한 6억대입니다. 벌써 1억 이상 지금 기다린 사람들은 이익 본 거예요. 물론 신고가 찍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매도 호가가 거친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11.6 대책 안 나왔으면요, 계속 매도 호가 올라가고 그 가격에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설날 이후 추가 대책,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울이 아마 설 전후로 해서 꺾일 거라고 보여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5.5억으로 이제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금매 기준으로 5억까지. 결국 이 단기간, 약 6개월 이 단기간에 2억이나 차이가 나요. 7억짜리가 2억 차이 나면요,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책이 나온 이후에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나왔으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많이 떨어진 곳 위주로 잡으세요. 특히 이 상투장에 집을 매수할 때는요, 실거주, 내 집 근처, 내 직장 근처 집을 잡는 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집값이 많이 뛸 때는요, 서울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빠지고 있는 걸 잡아야지. 자기 옆에 것이 얼마나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잡으면 바보 아닙니까? 실거주는요, 자기 집값이 안 올랐을 때, 집값 하락장에 그렇게 잡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강남 새 아파트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만 추락하고 있는 줄 아시죠? 압구정, 현대, 미성, 한양 다 지금 추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반포, 일지구도 추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개포, 주공, 대체할 것 없이 지금 초토화 상태입니다. 자, 새 아파트도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12.16 대책 이전에 매도 호가, 12.16 대책 이전에 실거래가, 현재 매도 호가, 왜 실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요. 실거래로 한다면 더 낮아지겠죠. 보자고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164m 제곱, 여기 보시면 54억짜리 그때 매도 호가가 54억. 만약 매수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근데 52억으로 실거래가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매도 호가는 48억으로 무려 6억이나 떨어진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때 안 잡았던 사람들은 아마 큰 정말 다행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소정 면적 59. 자, 대책 이전에 매도가가 25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거래가, 매도가는 이런데 실거래가는 23.5. 하지만 높게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이걸로 아마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21억인데 이것도 안 팔립니다. 자, 송파구 리센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23억까지 치렀어요. 왜? 실거래가 21억에 됐었거든요. 직전에. 자, 매물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18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안 팔립니다. 자, 무려 5억 차이가 나네요. 5억 차이. 정말 큰 차이 아니나요? 그 다음에 강남구 대치 아이파크 전용 면적 114m 제곱 34억 매도가였었죠. 31.5억에 거래되고 이렇게 높게 치솟았던 매도가가 이제 잡으려면 이렇게 잡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30억에도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매도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실거래가가 중요하지. 천만에요. 여러분들 상승장에는 매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걸로밖에 매수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뛰고 있는 수원, 용인 이런 데 보세요. 지금 집값 광풍입니다. 대전도 그렇고. 그게 매물도 없어요. 자, 강남 아파트 급매물도 안 팔린다. 다주택자 강남 아파트 6월까지 팔면 세금 17억에서 8억 원. 어마어마하게 정말 절약되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양도세 30%는 그 빼박이기 때문에 많이 수익을 얻은 사람들은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빚이 많은 사람들. 오늘부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청와대 김상조 다른 경제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두 꽝.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네요. 맞아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경제 아무리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실패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실패입니다. 실패도 대실패예요. 왜? 집값 2배, 3배 띄우는 그런 정권이 어디 있어요? 무슨 낯짝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합니까? 강남 급매물도 안 팔리고 있다. 다행히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급매물도 안 팔립니다. 주택대출 맡긴 데다가 추가 규제 불안. 추가 규제가 나오겠다는 이 시그널이 큰 거였어요. 집값 잡겠다. 청와대 엄포 통했나? 강남 일반 아파트도 급매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아파트도 지금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문 대통령의 집값 원상복귀 실현되면 강남 일반 아파트는 7억 원 뚝 떨어져야 돼요. 7억. 7억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죠. 어떤 건 10몇 억이 떨어져야 돼요. 일반 아파트도 17억이 떨어지면 재건축은 10에서 15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 안정, 추가 대책 필요. 청와대 관료 부동산 놓고 중구난방. 지금 아마 시장이 안정됐다고 이 말하는 사람 빨리 청와대 거기 검찰들 가가지고 조사해 보세요. 이런 놈들은 쫓아내야 돼요. 지금 무슨 집값이 안정됐다고 60%나 집값 70%나 폭등했는데 안정됐다고 햇소리를 합니까? 총선 D88 여야 민심잡기 경쟁 가열. 사실상 이 정도 되면 여당은 참패해야 돼요. 총선에서 원래.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당 참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오히려 집값 폭등에 조장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믿을 놈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유한국당의 주택공약, 부동산 투기 주장하겠다.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남 잡겠다는 정부 관료들 다 팔게요. 어디만 빼고? 강남 집만 빼고. 참, 이런 것들이 정책을 편다고. 전세가격과 추이, 서울아파트 변동률. 여기 보시면 전세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서울아파트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아파트 여러분들 0.04는요. 거의 제로에 온 거예요. 자, 11.6 대책 전후 거래량 강남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여기 548건이었던 게 43건. 92%나 거래량이 줄었어요. 서울 거래량. 10억 초과 아파트가 주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자, 웬만한 서울 평균도 지금 60%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60%가 아니라 6토막으로 줄었어요. 이해가셨죠? 6토막. 그러니까 거의 예전에 10건 거래됐으면 지금 한 2건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목표라던 강남 집값 시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아우성. 왜 그러느냐? 매물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살 사람이 없어서 멈춘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과 강남 추락.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 10억 초과 그리고 서울 재건축은 이렇게 마이너스. 실질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여기 보세요. 0.1 아마 이번 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강남 4구. 자, 그리고 서울도 지금 0.04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왜 집값이 많이 뛰었는지 여기 보세요. 3회 4년 상승률과 아파트 폭등 시세. 자, 여러분들 2006년부터 서울부터 쭉 구별로 있어요. 지금 3년 상승률 서울특별시 48. 4년 동안 64%나 뛰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자, 서초구 47, 67. 마포구 54, 65, 강남구 54, 72, 용산구 42, 58, 성동구 54, 75, 송파구 57, 77. 지금 집값이 77% 뛰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하면요. 실거래가 조사 들어가면 더 뛰었어요. 제가 아까 도표 그려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는 2배, 3배 뛰었다 보니까 뭐 몇 퍼센트 넘게 다 뛰었다고요. 강남 주요 아파트, 자, 봅시다.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때 5월 달에 22억 했던 게 지금 34억까지 뛰었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 은마 13억밖에 안 했던 게 23억까지 뛰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잠시동 잠실헬스 13억짜리가 20억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이 시세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인정. 알았어요? 강남 3구가 인구라든가 아파트는 이게 서울 전체에 비한다면 그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총 생산 비율은 압도적이죠. 서울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강남 3구가. 자,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올라간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자꾸 지금 전문가들이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0대 전문가들 믿지 마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50대 초반까지. 젊은 전문가들은요, 과거를 지금 몰라요. 데이터만 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 보세요. 지금 1986년이에요. 이렇게 폭등했다가 이렇게 폭락하잖아요. 무슨 안 떨어집니까? 이거 서울이에요, 서울. 빨간 거. 전국하고 차이도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폭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이만큼 폭등했네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갈까요? 폭락합니다. 상식에서 출발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을 건 상식, 통계, 데이터입니다. 대통령 출범 후 집값이 미쳐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2013년에 3억 아파트 지금 7억 갖고 있네요. 3억짜리가 7억. 15년 만에도 3.7억 8억에서 놀았어요. 13년에는 3억이었을지 몰라도. 그러던 게 자 박근혜 때는 별로 안 뛰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뛴 거잖아요. 여기 17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4억짜리 13년에 4억이었던 게 10억까지 뛴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15년 거의 미세하네요. 그러다가 16년, 17년부터 날아가기 시작하지 않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 지도하고 다 똑같다고. 지금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특히 대출을 많이 지었거나 다주택이거나 무리하게 잡은 사람들.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최근 6년간 자기가 겪은 딱 그만큼의 시야밖에 보지 못하는 폭등론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거품이 터지는 중이니까
총선까지 여유 있게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